대비하려면은 미국하고 손잡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예?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미국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할 때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사드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한미 동맹에 지금 시금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게 있느냐 이거죠. 그동안에 426일 예. 끌어왔는데 저는 뭐 아주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히 저는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하시면은 오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좀 들어주겠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O. 다들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현장 그림 계속 보면서 좀 가겠습니다. 불가피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성주 시민들 쪽 또 그동안 사드 반대했던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드 배치해봐야 못 맞춘다.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지도 못하는데 왜 하느냐.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른바 MD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이제 한미동맹 문제 별도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육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자마자 이렇게 이제 배치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 마음이 바뀐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제 우리 김용남 의원은 보시는군요. 그 뭐 사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지금 요격 성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못 맞춘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죠. 뭐 물론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죠. 근데 맞추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못 맞추면 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예.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으면 당연히 지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지. 아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리를 향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장사정포나 이런 게 더 위협적이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위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정포는 사실은 그 사거리가 예. 평택을 좀 못 미칩니다. 북한에서 예, 예. 쏘는 장사정포는요. 그리고 이제 방사포가 뭐 멀리 나가면 예. 한 200km 조금 못 미치는 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무서운 북한의 전략 무기는 핵미사일이잖아요. 예. 핵미사일은 어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더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다가 실어서 쏘는데 그거는 사드로 요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북한의 예. 강진이나 이쪽에서 쏘는 것은 예.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쏘는 핵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걸 우리가 막는 거는 막으면 안 되나요? 한미일이 지금 힘을 합쳐서 북한이나 아니면 사실상 북한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중국이나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 대립해 있는 게 지금 70여 년인데 예. 우방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사실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는 거기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서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예. 수밖에 없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전자파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자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험을 하니까 참여하라 그래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명분 없는 반대였죠. 이 알겠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갈팡질팡하면서 쓸데없이 너무 힘을 낭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는 이제 신중한 입장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제가 뭐 얘기를 더 이제 여쭤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는 불가피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 논리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정권을 잡고 나서 말바꾸기를 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머지 두 분에게 좀 들어봐야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바꾸기 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말바꾸기 하는 건가요? 지금 입장이 바뀐 건가요? 성주 시민들 입장, 사드 배치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할 수 말씀하신 있잖아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은 상황이 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 배치의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 지금 일반 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안전하다는 게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그전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아까 뭐 문 대표님도 말씀하신 핵 개발도 지금 하고 잠시만요. 예. 좀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시각 현재 저희들 이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 사드 발사 포대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이제 배치가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황 자체가 미사일을 개발하고 지금 김정은이 보여주는 행태 자체가 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도 또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 상황과 그 주장을 했던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재인 예.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상황 변화에 따른 변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쌀 시장 개방 확대라든지 아니면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전통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이 이반을 했잖아요. 혹시 이번 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일부가 이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예. 저기에 뭐 참여하신 민노층이나 이런 분들의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배치에. 예. 이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또 북한의 호전적인 모습이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어요.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개발하고 발사하는 걸 보면요. 막무가내식이에요. 어떤 지금 조치도 듣지 않는 상황이기 더 때문에 이상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지지층이 등을 돌리더라도 이번 조치는 불가피했다.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런 논리가 보는 거죠. 있는군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당에서는요. 저는 이게 뭐 말바꾸기라고 하는 그 시각 자체가 사실은 저는 약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우리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사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안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현재 그 당시로서는 아직까지는 그 사드 배치가 예. 아주 매우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였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수많은 도발을 예. 이렇게 거세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래도 사드 안 돼, 우리 계속 대화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다 지금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안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 뭐 전략 핵을 지금 설치하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지금 방어용 이런 그 사드 배치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내년 정도에 설치할 거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지만 예. 그때 당시에도 ICBM을 또 2차 실험했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 할 거야. 한번 말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당연히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라면 혹은 여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 이미 플랜이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거는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그 성주에 있는 주민들이 400분 정도 시작해서 500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8,000명의 그 경찰 그 분들하고 같이 대치하면서 지금 몸싸움을 벌이고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예. 생각을 합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그동안 사드 반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 5월 달에 조사를 받았던 위승호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 좌천이 됐죠.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좀 억울한가요? 억울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했던 것들은 보고를 누락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 사드 배치와는 관련이 그럼요. 없다. 실질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보고를 하고 거짓 없이 국민들에게 예.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분의 그런 뭐 조치를 취한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사드 배치가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성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셨는데 문제는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좋은 이 네 분이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또 부정적 효과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딴 도발에 사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연내 방중 자체가 문 대통령의 방중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드 배치 문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은 물 건너갔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다음 달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꺼낼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청구서는 한미 물밑 싸움이고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운영비를 직접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 사드 배치 비용, 운영 비용을 우리 측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기사가 흘러나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중국에 나가 있는 현대차부터 해서 뭐 롯데그룹 뭐 전부 등등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현대차는 아주 심각해요. 그게 뭐 꼭 사드 때문이 아니고 뭐 중국 차와의 기술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이제 오늘 완료했어요. 자, 중국의 반응,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는 우리의 요청, 또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우리의 요청, 뭐 이런 것들 다 거부하고 그런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뭐 부정적인 효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예. 있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이 전화 통화 요청도 지금 응하지 피하고 않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복도 자꾸 강해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지만 이왕 맞을 매는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빨리 털고 가야지 계속 끌고 있다가는 계속 길어지는데 우리가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중국 보복은 갈수록 길어질 텐데 예. 우리가 그거를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맨을 맞고 중국도 아예 할 거는 빨리 해주길 바라지 426일이나 끌으니까 중국도 사실 오히려 더 지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유화책을 해도 중국은 어차피 북한이 붕괴되면은 미군이 압록강까지 오는 거 한국이 중국의 적대적인 조건이 들어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어제 푸틴도 그렇고 원유 중단하라니까 딱 거절했잖아요. 중국도 제가 보니까 원유 중단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어차피 중국의 보복은 할 수 없다. 어차피 맞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연히 대응하고 이 싸움은 어차피 북한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편을 들고 예. 또 우리 편을 들어줄 거는 지금 뭐 미국, 일본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있죠. 사막을 건너는데 지금 한 사람은 권총을 들고 있고 예. 한 사람은 물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권총 드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그 권총 들고 간 사람한테 우리가 물 한 컵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총 포기할까요? 저는 그 권총을 막는 장비를 우리가 예. 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하다. 물 한 컵 준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는 늦었지만 잘한 거고 빨리 좀 매듭져서 잘 또 예. 저는 수도권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 더 한 포대를 더 한다는 거에도 찬성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또 원유 공급 중단, 한중 관계의 어떤 냉각 이런 거 어차피 맞아야 될 거라면은 빨리 맞자. 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군요. 예. 우리 기업과 이 뭐 국내 이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네,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지금 현대차나 롯데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롯데가 형제 간 분쟁이 시작된 게 중국 사업 실패 때문에 난 거예요. 사드 보복으로 물론 커졌지만 롯데가 워낙 중국에서 또 안 됐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예. 사실 사드도 있지만 다른 것도 원인이 많아요. 그래서 사드 물론 보복은 받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고요. 미국하고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뭐 천사여서 사드 배치를 무료로 배치하고 무료로 운영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월에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포함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 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부지만 공급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군이 부담하는 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골자인데 갑자기 이게 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우리는 그래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네. 우리가 부담해야지. 이런 논리로 갈까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TV 토론에 나와서 아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는 예. 오히려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그랬나요? 유승민 후보나 아니. 홍준표 후보는
그거는 우리가 부담할 건 아니고 우리는 부지 제공해서 끝난다라는 입장이었죠.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제 다른 기억은 분들도 고개를 그렇습니다. 갸웃갸웃한데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나중에. 예. 방위비 일단 분담,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고 예. 그 사드 시스템 비용과 운용은 미군이 부담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예. 미국에서도 확인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올해 연말부터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전체적인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분담 비율이나 액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협상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제 3년마다 하는 분담 협정에서 전체적인 틀이 예.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뭐 앞으로 이제 진행될 협상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 그 중국의 사드 관련된 보복은 사실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배치가 될지 안 될지를 좀 갈팡질팡하면서 중국에서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면 혹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쪽이 얘기한 것은 이제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많은 어떤 분담금을 미국 측이 요구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이제 반대한다는 주 논리의 논거로 삼았던 거죠. 예.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그 분담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예. 대선 후보 TV 토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그 당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한테 사드 배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한다더라. 이건 어떻게 할 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반대 이제 사드 예, 배치를 예. 반대하는 이제 그렇죠. 논리로 이제 예, 그것을 근데 상대방 예를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냐 안보가 중요하지 이렇게 맞섰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그렇죠. 청구서를 받게 될 수도 예.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돼 있습니다. 참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선 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드 포대가 이제 예정된 장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중계차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이 주민들과 경찰의 이 충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선주군 소송리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8시 15분쯤 사드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들이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임박이 가까워지면서 경찰과 농성을 벌이던 주민들의 몸싸움도 격렬해지면서 부상자가 잇따랐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진입로 확보에 성공하면서 오산기지와 외광기지에 있던 발세대 4기와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자재와 설비 등이 끝내 성주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국내에 반입된 지 6개월 만인데요. 장비 반입이 완료되면서 사드 1기 포대가 완전한 작전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실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사드 발사대 4기가 이제 사실상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곧바로 운영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만 더 짚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있을 정도로 정부로서는 불가피했다. 북한의 상황 변화가 너무 절박했고 심각했다라고 이제 인지한 것 같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거는 임시로 배치한 거야.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정말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확인이 되면 다시 이거 걷어낼 수 있어라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근데 실제로 걷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설치돼 있는 사드를 다시 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한번 설치한 다음에 아무리 임시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걷어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소량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실시를 한 거고요. 그 소량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더라. 물론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주민들의 이제 입장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예. 소량 환경 영향 평가에서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임시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심각하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아무리 임시 배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다른 예. 곳을 옮기든지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뭐 심각한 대치 상황은 끝나고 좀 평온한 예, 화면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화면이 예, 다른 심각한 화면에서는 뭐 화면이죠. 격렬한 몸싸움이 예. 밤새 지속됐는데요. 저는 지금 국방부 조치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면서
그 전날 언제 배치한다라고 전 국민에게 알려서 사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직결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국방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몰래 배치하는 게 옳았어요. 아니 사실은 전략 무기는 이번에 그렇게 문제가- 알리고 미리 언제 발표하니까 반대할 사람 모이세요라고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군사 행동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예. 국토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광역단체장도 모르게 진짜 그거는 군사행동하듯이 그냥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핵보다는 아파트 소유자를 더 큰 위협으로 보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몰래 배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금방 눈에 띄는데 나중에 이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배치한 게 드러나면 더 큰 정권의 도덕성 타격을 아마 국방부는 더 공공한 처지에 몰리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전략 무기 배치하면서 군사 행동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몰래 없다. 했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격렬하게 저항할 것을 알면서 미리 발표하는 게 좀 이상한 예. 거죠. 근데 이 사드가 전적으로 이 군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하고도 연계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배치하면 가장 최선이고요. 뭐 이렇게 좀 충돌 속에서 배치하는 것이 차악인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비하려면은 미국하고 손잡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미국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할 때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사드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한미 동맹에 지금 시금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게 있느냐 이거죠. 그동안에 426일 예. 끌어왔는데 저는 뭐 아주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히 저는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하시면은 오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좀 들어주십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O. 다들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현장 그림 계속 보면서 좀 가겠습니다. 불가피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성주 시민들 쪽 또 그동안 사드 반대했던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드 배치해봐야 못 맞춘다.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지도 못하는데 왜 하느냐.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른바 MD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드 배치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이제 한미동맹 문제 별도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육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자마자 이렇게 이제 배치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 마음이 바뀐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북한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중국이나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 대립해 있는 게 지금 70여 년인데 예. 우방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사실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는 거기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서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예. 수밖에 없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전자파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자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험을 하니까 참여하라 그래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명분 없는 반대였죠. 이 알겠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갈팡질팡하면서 쓸데없이 너무 힘을 낭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는 이제 신중한 입장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제가 뭐 얘기를 더 이제 여쭤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는 불가피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데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 논리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정권을 잡고 나서 말 바꾸기를 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머지 두 분에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 바꾸기 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말 바꾸기 하는 건가요? 지금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런 성주 시민들 입장, 사드 배치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할 수 말씀하신 있잖아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은 상황이 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 배치의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 지금 일반 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완전하다는 게 완전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일부 지지층이 등을 돌리더라도 이번 조치는 불가피했다.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그렇게 논리가 보는 거죠. 있는군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당에서는요.
저는 이게 뭐 말바꾸기라고 하는 그 시각 자체가 사실은 저는 약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우리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사드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안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현재 그 당시로서는 아직까지는 그 사드 배치가 예. 아주 매우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였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수많은 도발을 예. 이렇게 거세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래도 사드 안 돼, 우리 계속 대화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다 지금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안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 뭐 전략 핵을 지금 설치하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지금 방어용 이런 그 사드 배치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내년 정도에 설치할 거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지만 예. 그때 당시에도 ICBM을 또 2차 실험했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내년에 할 거야. 한번 말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당연히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라면 혹은 여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 이미 플랜이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거는 결정된 다음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그전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아까 뭐 문 대표님도 예. 말씀하신 핵 개발도 지금 하고 잠시만요. 예. 좀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 시각 현재 저희들 이제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 사드 발사 포대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이제 배치가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황 자체가 미사일을 개발하고 지금 김정은이 보여주는 행태 자체가 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도 또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 상황과 그 주장을 했던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재인 예.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상황 변화에 따른 변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쌀 시장 개방 확대라든지 아니면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전통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이 이반을 했잖아요. 혹시 이번 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일부가 이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예. 저기에 뭐 참여하신 민노층이나 이런 분들의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배치에. 예. 이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북한의 호전적인 모습이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어요.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개발하고 발사하는 걸 보면요. 막무가내식이에요. 어떤 지금 조치도 듣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일정 부분 있다. 됐는데 그것이 불가피했다라고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은 보시는군요. 그 뭐 사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지금 요격 그 성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맞춘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죠. 뭐 물론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죠. 근데 맞추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못 맞추면 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예.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으면 당연히 지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지. 아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리를 향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장사정포나 이런 게 더 위협적이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위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정포는 사실은 그 사거리가 예. 평택을 좀 못 미칩니다. 북한에서 예, 예. 쏘는 장사정포는요. 그리고 이제 방사포가 뭐 멀리 나가면 한 200km 조금 못 미치는 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무서운 북한의 전략 무기는 핵미사일이잖아요. 예. 핵미사일은 어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더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다가 실어서 쏘는데 그거는 사드로 요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북한의 강진이나 이쪽에서 쏘는 것은 예.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쏘는 핵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걸 우리가 막는 거는 막으면 안 되나요? 한미일이 지금 힘을 합쳐서 북한이나 아니면 사실상